나락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뭐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태극기 시위 갔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좌파 시위 갔다가 하면은 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즘 이제 팟캐스트 문화가 엄청나게 또 많이 확장이 돼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 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셀프 저격인데 이거? 특수학교에 보내라라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에 보내라가 아니고 우리 애랑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동네에서 약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좀 약간 여기를 생각하고 있나요? 저요 뭐 그래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 눈 서로 이제 눈인사 정도? 눈인사 정도는 되는.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원래 저기 난쟁이구나. 앞에 난쟁이 분이 계셨어요. 어, 네네네네. 항상 이제 막걸리가 2병 정도는 있으셨는데 네. 겨울에도 패딩을 항상 입으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분은 정말 여름에도 여름에도 옷이 한 벌이구나. 네, 그래서 이분 정말 괜찮으실까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네.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네네네. 갑자기 뭐 이사를 하셨는지 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뭐 복지관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 뭐. 맞아요. 네. 근데 복지관으로 그분 담을 수는 없는데. 복지관에 담을 수가 없다고요? 네. 왜냐면 매일 예. 그 기분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이분 기분 어떠실까 하면서 출근하는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좀 기복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막 맷한테서 막 그 시비 걸지 않았나? 네. 키가 한 4배 차이가 나는데 4배? 네. 그분이 아무래도 좀 그 외소증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뭔가 어쩔 때 엄청 막 해피하게 맞아, 인사를 되게 기분 좋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시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텄으니까 네네. 인사가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또 봤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이러시더라고. 욕을 하면서 어, 네, 그래서 그분의 거처가 조금 궁금하게 된 점이네요. 저도 궁금해졌네요 이제. 그 저번에 그 누구였지? 와가지고 되게 엄숙해졌다고 빌스텍스 형인가? 왜냐면은 약간 저희가 무슨 엄청난 금수저고 봉태규님이 오셔. 막 돈이 뭐 엄청 많고 이런 착각을 조금 오해를 사는데 네. 여기 와서 조금 굉장히 엄숙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사무실 보고요? 네. 건물과 이 동네 주변을 보고 작가님 원래 아까 그 네. 대머리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 탈모여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걸 미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이제 20대 중반부터 약간 그 탈모인 사람들은 조짐이 좀 보이거든요. 저도 살짝 이게 좀 어서 봐주세요 지금. 지금 사피님은 안전하고 이게 머리가 굵은 두꺼워요. 사피님은 딱 안전하고 준호님은 일단 생머리들이 약간 위험해요. 근데 지금 앞머리가 저 때 사진이랑 너랑 지금 좀 비슷해. 너의 미래? 삭발 직전에 이제 시기였는데 이때가 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게 시작이에요. 일단 가늘어지고 이제 머리카락 뽑았을 때 이 뿌리 부분에 흰 심지 같은 게 있거든요. 원래 건강한 그쵸. 머리는 네. 그게 없어. 뽑았을 때 한번 하얀 뿌리 같은 게 없다고요. 뽑을 수가 없어 지금. 뽑을 수가 없어.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늘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나보다 해서 이제 밀었죠. 바리깡을 사서. 근데 이게 한 번 또 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거지존이 있잖아요. 다시 기르면은. 그래서 그냥 계속 민채로 살다가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뭐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해서 계속 밀고 다니는 거죠. 네. 사실 뭐 기를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 나면 거잖아요. 기르면 나는데 이제 되게 이제 숙연해지고 엄숙해지고 진지해지는. 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좀 여기는 이제 좀 적게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인이 조금 이렇게 밀려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M자로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정수리도 이제 많이 비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뭐가 탈모약을 좀 뭔가 복용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때는 미녹시딜 뭐 이렇게 바르는 약 같은 건 해봤어요. 저도 네. 그런 건 이제 해보고 지금처럼 약간 뭐 좀 극적으로 잡아주는 약들 그런 게 이제 막 나오던 시기였는데 굳이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네. 준호 씨도 뭐 어쨌든 그 결말이 이제 어쨌든 주호민 작가님이 되는 건데
아니 정해진 건가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네, 탈모가 이게 진행이 어쨌든 멈추진 않으니까. 아니 진행되지 않아 시작 안 됐어요. 저는 원래 이랬어요. 아니 지금 근데 빽빽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어. 위험해 보이진 않고 일단 위험하지 근데 않는다. 오메가 사피엔님은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상황. 네네네. 네. 굳이 또 이렇게 밀고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 근데 진짜 좀 점점 비고 있기는 해 진심으로. 아니야. 그게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잘 들으면 안 되고 소신껏 판단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머리가 막 약간 적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좀 가르마가 좀 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들은 다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 그때 만약에 뭔가 예방을 시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게 한 1년 반 전인데 아니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나아졌다니까. 오히려 제가 발모가 저때 샴푸를 안 했어요. 근데 이마가 너무 좋으시네요. 이 땡글한 느낌? 관상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이마가 오. 너무 좋은데요? 예, 톡 튀어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엄청 톡 튀어나와가지고. 네네. 근데 저 때는 제가 이제 샴푸를 안 할 때예요. 계란 노른자로 샴푸할 때. 계란 노른자로 샴푸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샴푸 그 병이 있었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내추럴 모든 병? 화학 물질을 이제 네. 거부하겠다라는 한때 네. 그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우. 찾아보니까 이제 샴푸의 어우가. 샴푸의 그 성분들이 뭐 안 뭐 좋죠. 뭐 이런 계면 활성제 뭐 맞아요. 예,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음. 프로틴 아, 예. 그리고 뭐 그 K 뭐지? K로 시작하는 거? 케라틴 이런 예, 것들이 예. 계란 노른자에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천연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천연. 그래서 그럴 거면은 계란 노른자로 내가 하겠다. 아. 심지어 이제 뭐 북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어디서? 그리고 노르웨이 쪽에서 그런 그 무브먼트가 오. 있대.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은 믿을만 하지. 아. 요크먼트?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네. 점점 이게 앞머리가 네. 했을 때 이게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겨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덜 넘어가는 느낌? 아, 네, 네, 네.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 제가 이제 딱 샴푸 쓰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났어요. 아, 실제 났어요. 더 이제 딱 이제 발모가. 발모가 다시 되더라고. 다행이네. 그래서 일시적인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까 그 사진은 거의 그 로보캅 이거 벗었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로보캅 보시면은 예. 머피라고. 어쨌든 뭐 탈모는 그럼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닮았죠? 이거. 응. 오, 로보캅인데요, 거의.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탈모분들이 근데 조금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탈모겔 이런 데서도 약간 그런 탈모를 놀리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흥분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빽빽해서 아직까지는 잘 공감이 안 그러다가 되긴 너 진짜 하는데. 한 번에 너 꼭 갔으면 좋겠다 너 진짜. 그렇죠. 탈모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발모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무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모셨고요. 아, 녹화 중이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아까 그 난쟁이 선생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과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작가님이 그리고 저희가 섭외를 또 몇 번 드렸어요. 아니 제가 이제 한 번 드렸는데 그 작가님이 요즘 그 사회활동 복지사 하시느라고 엄청 오. 바쁘셨다라고 하더라고. 아, 제가 그 첫 번째로 이제 활동을. PD님이 메일 주셨을 때 네. 그 사회복지사 실습 중이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면 쓰러지고 약간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답장을 못 드렸어요.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습 끝나고 다시 메일을 주셔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사회복지사 메일이 이렇게 답장이 안 오면 네네. 다시 한번 이렇게 팔로우업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음. 근데 작가님 꼭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에 한번 다시 팔로우업을 드렸는데 네. 바로 연락을 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면서 나온 얘기가 그 나락에 가면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탈모 얘기하고 바로 나랑 얘기. 그러니까 나락에 갔을 때 진짜 그 심정을 아, 네, 그래, 네. 왜냐면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청자분들이 시간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네, 아, 바로 그렇군요. 스트레이트 더 포인트 좋아하십니다. 네. 탈모 얘기 그리고 나랑 얘기. 일단은 나락을 언제 갔냐면은 2023년 7월 네. 그때 이제 저희 아이 관련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갑질 학부모 막 이런 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방송 일도 되게 뜸해지고 이제 뭐 약간 언급하기도 어려운 막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요. 나락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빅터 프랭클린 어,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건가? 그거 되게 비슷해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음. 그게 처음에 이제 1단계. 부정,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 수용 이렇게 아. 5단계인데 정확히 그 단계로 갑니다. 오. 네, 처음에 이제 부정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건 내가 뭐 해명하면 되는 거 이거 설명하면 알아들을 거고 뭐 이거는 뭐 이제 금방 뭐 이제 진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 불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고 내가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간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 모든 언론과 이런 데서 막 모든 뭐 유튜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거에서 막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사방에서 진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열이 받죠. 아니 왜 이게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그 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가족에게도 이제 화가 나는. 아니 왜 이를 이렇게 키웠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화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인데 원래는 이거 죽음의 수용 단계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죽음이 이제 예정이 돼 있으면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 단계까지는 그거는 조금 딱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수용인데 그게 지금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우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딱히 볼 생각은 없고 그냥 쟤 뭐 나쁜 놈, 이상한 놈,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놈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죠. 수용하면서 그거를. 그래서 그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냥. 예. 이게 뭔가 좀 아름다운 뭐 그런 거는 아니네요. 전혀 아름답지 않죠. 왜냐면 이게 뭔가 좀 극복을 하시고 극복을 뭐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나는 좀 그런 메시지를 좀 기대를 그쵸.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아티스트이시잖아요. 네.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예술로. 이야기에 담아서 뭐 음악으로 만든다든지 만화로 그린다든지 그거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근데 이제 술도 좀 더 이제 막 삭히고 발효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빨리 꺼내면은 되게 약간 풋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발효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이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이거를 뭐 작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승화시킬 생각은 항상 있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니까요. 네. 제가 작품으로 또 어쨌든 그 모수도 요즘 뭐 어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네. 안성재 씨. 난 베팅을 했어 친구들한테. 뭐라고요? 이분 뭔가 이슈가 생길 거다. 아, 왜냐면 내가 근데 모수를 가본 적도 없고 네네네. 이분에 대한 인성도 몰라요. 근데 네네. 단순히 네. 갑자기 확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나는 무조건 확신했어. 뭔가 이 사람 왜냐면은 이 인성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갑자기 유명해지면 그냥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 그냥 공식처럼 네네.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요즘에는 그냥 별로 안 유명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냥 언더에 남고 싶습니다. 너무 그냥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니까 쇼미도 쇼미더머니 나가요. 그러니까 MSG MSG. 계약을 아니야. 근데 해버리신- 이거는 그냥 예. 일회성이야. 이거는. 잠깐의 하이. 이거 그냥 밈이고 네. 진짜 유명인들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그냥 이 서울역 그냥 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냥 이곳이 나에게 알맞는 곳이다. 네. 왜냐면 솔직히 뭔가 어쨌든 내가 엄청 유명해졌어. 돈을 막 많이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나는 막 진짜 그분들처럼 찐 연예인분들처럼 막 내 일상생활 하나 조심 요렇게 살 수 있는 자제력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알죠. 그게 좀 그 백종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유명해지면 무조건 나락을 한국에서는 간다니까.
그 어떠한 코드가 있냐면은 누가 이렇게 좀 커지잖아. 네. 한번 이 대중한테 무릎을 꿇려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네. 너 지금 존나 잘 나가는 거 같지? 너 한번 꿇어. 너 뭐 돼? 하면서 이제 너 뭐 돼? 너 지금 뭐 흑백 요리사 뭐 네네네. 근데 한번 일단 그 파워 게임에서 네, 이 대중과 이거의 파워 게임에서 결국에 대중한테 한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스테이지가 단계가 꼭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아. 이게 몰라 뭔가 어떤 사람들은 또 금방 또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 요리사 그 모수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흑백 요리사 막 하고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엄청 이제 붐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임성근 셰프님이 엄청 막 여러 가지 뭐 유쾌한 밈들이 막 나오면서 막 이제 미담도 막 발굴이 되고 그러면서 근데 저 그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니까 제가 한번 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불안하다라고. 불안한 이유는 갑자기 유명해져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띄워요. 아 맞아 이게 선제야. 이게 억바가 띄워요. 선제야. 네, 억바가. 억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인데 막 발굴해 와가지고 더 유쾌하게 만들고 새로운 유쾌한 밈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엄청나게 띄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뛰어나 이렇게 높은데 올라갔을 때 이제 추락을 바로 이제 시키는 그런 격추. 추락을 시키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건가? 또 근데 그렇게 악독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뭔가가 나와요. 근데 그쯤 되면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옛날에 이랬대. 하면서 이제 이 톤 너무 익숙하다. 뭐 임성근 내 충격적인 실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뭐 하면서, 웅장한 BGM 깔리면서 네. 이제 뭐 뒤에 이렇게 고 쇼츠 뜨면 좆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유튜브에 이제 그런 쇼츠 한두 개 뜨면은 그래서 뭐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은 누가 이제 새로운 밈이 되고 막 새로 갑자기 막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마 본인도 불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와서 이제 나 좆되겠는데 조만간 그 느낌이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뭔가 그래서 좀 최강록 선생님처럼 좀 약간 숨거나 네네. 아니면은 스스로 좀 얼굴에 똥을 바르거나 뭔가 좀 이런 테크닉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를 좀 어쨌든 계속 낮추는. 우상 숭배에서 나를 좀 멀어지게 하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네. 진짜 뭔가 좀 너무 웃기잖아요. 뭔가 그 억바에서 억가로 가는 게 정말 한순간이고 똑같은 영상도 BGM이 다르면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 네, 근데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떠한 뭐 잘못했는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야. 합리적으로 몰라. 그냥 이런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컨텐츠 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컨텐츠를 계속 노출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불편해진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나는 진짜 너무 무서워. 그게 조금씩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그게 부정적인 컨텐츠를 하면은 진짜 아무 정보 없어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슨 척수반사처럼 어떤 사람이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누구 소식이 그러면은 음주운전 바로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첫 맞아. 댓글이 그냥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제일 안 좋은 사건이 바로 나와. 뭐 했던 사람 아니야? 뭐 했던 사람 아니야? 저거 뭐 했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바로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잘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척수반사처럼 그 사람의 제일 안 좋은 게 1번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들의 주파수에 우리가 지금 태핑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도덕성의 어떠한 내가 이렇게 좀 꼬집음으로써 나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순간적인 그 뭔가 주여, 자위를 이렇게 주여. 좀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근데 더 높은 도덕성은 진짜 사랑과 수용인데 그렇죠. 그치. 이해와 사랑과 네네. 연민과 자비인데 그렇죠. 뭔가 이거는 단계가 조금 낫죠. 뭔가 순수성이 좀 떨어진 느낌. 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또 이게 또 막 배댓이 되고 그래. 그럼- 그러니까 그게 또 근데 그러면 현실적인 사회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네. 이 사람들 욕하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니까 더 높은 뭔가 주파수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자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주호민 선생님. 저는 가엾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거는 모든 우월감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노력이 없이 느낄 수 있는 우월감. 내가 막 성취 없이 내가 뭐 노력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낸 거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우월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우월감을 느낄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뱉는 거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 왜냐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잘못이던 간에 내가 그거를 말로 발화를 함으로써 네. 그 사람의 잘못이랑 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 자발적으로. 그러면은 나도 어쨌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사람이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딱히. 그치. 어. 그치. 그럼 진짜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엄청 많잖아요. 모르겠어.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그 서로 이렇게 상호 검열을 하면서 네. 어느 수준의 사회적인 그 유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를 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듯한 자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여딸. 깃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이거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중심을 잡아줬다.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정의를 구현을 포스의 했다. 균형을 찾았다. 약간 그쵸. 이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2차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느 수준의 그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표출함으로써 네. 많은 관심을 받아. 배댓이 댓글 되고 추천을? 네네. 또 레카로서 어떤 채널로 자리매김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느 수준의 보상도 있는 거야. 또 사회적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아. 그래서 이게 뭔가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사실 이런 막 그냥 우리가 막 일관되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까고 뭐 누구를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험담을 하고 안성재가 뭐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네. 뭐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해. 쇼츠를 짜서 올려. 그럼 그거에 또 관심이 많이 쏠린단 말이야.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또 팟캐스트 특성상 그런 것들에 또 이렇게 잘 이퀄이 되어 있어. 뭔가 네, 그런 네. 걸 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막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내가 봐. 주변에서도. 뭐 어떤 거기까지 가지 않아. 그럼 또 레카성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교집합이 더 적어. 왜냐면 이렇게 하는 뭔가 더 높은 주파수로 이렇게 우리가 뭐 나도 이렇게 해서 막 선민 의식을 느끼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나는 그걸 저희는 계속 그거를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왜냐면은 생각을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게 조금 뭔가 유혹이 굉장히 크기는 해요. 뭔가 그냥 누구 불러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같이 욕하면은 뭐 어쨌든 안전하게 공감대를 만들 수 공감대를 있고. 만들면서 네. 굳이 거스르지 않으면서 조회수도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쉬운 길인데 그렇죠. 네. 그거는 뭔가 좀 몰라 내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근데 막 어쨌든 저도 뭐 나락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도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뭐 음악으로 뭐 얼굴을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SPNS TV 유료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해요. 내가 뭔가 이 사람들은 진짜 내가 얘기한 거를 몇백 시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뭐 또 어떤 진짜 뭔가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뭔가 좀 사실은 뭔가 작은 일로 그냥 커리어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나는 떠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감사합니다. 나서 겪고 나서도 지금도 이제 남아 계신 구독자들이 계시고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긴 후에 이제 팬카페를 만들었는데 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주시고 팬카페가 더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힘을 내서 이제 살아가고 뭐 다른 활동도 이제 해보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대에서 공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확실히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끈끈하죠. 그리고 훨씬 끈끈하죠. 이게 선과 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게 라인이 분명하게 딱 일어났으니까 네네. 이 안에서는 또 이 결집력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 그렇죠. 네네.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뉴 메소드인 것 같아. 이게 전에는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게 불가능했다면은 요즘에는 뭐 이런 구독 시스템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주홍님 같은 경우는 뭐 몰라 그림 강의 뭐 이런 거를 저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동네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만화 가르치고 그거를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 그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선이 악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쵸. 그 에너지보다 이 사랑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에너지가 훨씬 맞아. 더 강하다라는 걸 믿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믿음의 영역인데 선이 결국에 악보다 강하다라는 걸 믿으면은 그런 것들에 이제 딱히 크게 막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난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뭔가 이게 막 악플 달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선풀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했을 때 이분 뭐 음주운전 했지만 좋은 다시 이제 재기하는 모습 회개하고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댓글. 그런 댓글이 배설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음주운전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막 선풀 악플보다도 그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약간 반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게 신경삭을 잘라야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는 걔네들은 이 칼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쵸. 모든 감정이랑 그런 걸 사상을 공유를 해요.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혐오나 이런 감정들은 되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쟤 나쁜 놈이래 하면은 그래 나쁜 놈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질럿 부대들이 발업 질럿이 그거를 자르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늘 이제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고 했을 때 그래 나쁜 놈이야가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이제 길러야 된다고 항상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힘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군체가 되어버린 느낌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근데 사람들은 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맞아.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칼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그래서 뭔가 좀 뭐 나락에 갔다가 뭔가 불사조처럼 부활한 이런 케이스들은 없나? 왜냐면 좀 뭔가 그 분노의 찐나락? 분노의 5단계에서 뭔가 뭐 최근에 김장훈님이 완전히 부활하셨잖아요. 나락을 갔었나? 예전에 꽤 크게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 뭔가 스스로 뭔가 조금 장훈이 형님. 낮춘다라는 게 좀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뭔가 어쨌든 뭔가 네 맞아요. 본인의 어떤 밈을 되게 유쾌하게 수용하고 그런 유쾌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자발적으로 네. 뭐 우파 진영 시비를 갔다가 좌파 진영 시비를 갔다가 이런 것도 있잖아. 뭐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좀 약간 미친 사람인 것 같아. 기부를 200억 했는데 뭐 월세를 산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러면은 아예 어느 정도, 이상하면은 어느 오히려 정도 이면이 된다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막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매너가 있고 겸양이 있으며 센스가 있으며 돈이 많으며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되면은 오히려 일어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미쳐야 돼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미쳐야 돼. 그것도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미침으로 그냥 결국에 마지막 리졸트가 그냥 돌아라라는. 이거 뭐 지금 사회에서 뭐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기 태극기 시위 갔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저기 또 이제 좌파 시위 갔다가 하면은 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선제가 됐어야 돼. 선제가 됐어야 미리 돼. 작업을. 네. 근데 좀 그 우울과 수용 단계 아직도 계시다는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 저는 진짜 작품을 너무 좋게 봤어가지고. 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말은 우울과 수용이지만 그게 그냥 디폴트 값이 되면은 별 생각 없이 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진 않고 개인 방송 이제 소소하게 하면서 지금 뭐 글 쓰고 있는 글도 있고 뭐 동네에서 하는 활동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고 되게 오히려 다른 것들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마녀 사냥과 이 코드가 나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 전 세계 캔슬 컨트롤을 주도를 주도했죠. 했어. 네. 내가 봤을 K 때. 그러니까 K 문화가 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주도하는 몇 가지 이런 문화들이 있어. 뭐 외모 정병 문화라던가. 아, 네네. 근데 이게 진짜 막 2000년대 초반 이게 캔슬 커처랑 같이 동반되는 어떠한 같은 선상에 있었던 무브먼트 같거든. 근데 네네네.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최근에 룩스맥싱까지. 네. 미국에서도 이제는 막 뭐 망치로 뭐 이렇게 뭐 이걸 깬다든가 아니면은 뭐 클래비 펩타이드를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외모 변형을 시킨다든가 뭐 맞아. 이런 보톡스 뭐 이런 그 남성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성형 뭐 이런 시술 이 문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그게 우리나라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성형 시술 뭐 1위 뭐 요지부동으로 몇십 년 동안 1위였으니까 그 성형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네. 그래 그런 근데 것들도 나도 좀 있고. 충격 받은 게 원래 진짜 미국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 갔을 때 네. 내가 귀걸이를 하고 갔다. 네. 존나 놀리는 거야. 게이라고 이 새끼 게이 게이네. 남자가. 남자가 뭔 거기서 족게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게이를. 한국어를 공부해서 예. 나한테 이 새끼 이렇게 놀렸어 나를. 이 새끼 쥐어 게이. 근데 그때 뭐 그분들 좀 대변을 하자면 근데 제가 그때 귀걸이 하트 귀걸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건 좀 좋게. 개가 근데 아니 내가 근데 그건 그거밖에 족게 같긴 그게 하네요. 없어. 근데 나는 귀걸이 차고 싶은데 네네. 뭐 사주질 않으니까 뭐 엄마 건가 누나 건가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거를 뒤집었어. 스페이드로 만들려고. 그 행동도 굉장히 뭐 그들이 많았나 봐. 어쨌든 네네. 근데 씨름을 했던 그만큼 애들이 굉장히 마초적이고 네, 그쵸. 농구 바지. 그리고 아. 나는 이런 바지를 못 입었어. 농구 반바지를 무조건 입어야 되고 네네네. 코비를 신어야 되고 코비 11. 그 나이키 엘리트 양말을 종아리 반까지 올리고 약간 에미넴 스타일로 입었어야 됐단 말이야. 네, 그만큼 나는 뭔가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도 뭔가 남자들이 뭐 비비크림을 바른다든지 뭐 쌍수도 베이비 한다든지. 펌 아니면은 레드 와인 블루 블랙 염색 뭐 이런 그루밍족 그런 그 키워드- 당시에 이제 꽃보다 남자가 키였으니까 뭐 아니, 스키니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펌 뭐 이런 게 엄청 근데 많았지. 그런 키워드가 그 당시 미국에서 서칭하면 안 나왔다니까. 베이비 펌 이런 게 없었어 아예. 아예 그냥 없었군요. 해봤자 뭐 네이버 카페 포마드 바르기 정도. 네네. 근데 그런 미국에서 요즘 너가 말한 것처럼 클래비큘러 이런 애들이 막 망치로 이렇게 막 턱 이렇게 하면서 턱을 좀 이렇게 키운다든지 그걸 룩스맥싱이라는 새로운 지금 트렌드가 있는데 외모 최대화 뭐 요런 그 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뭐 살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분석을 막 해가지고 뭐 나의 중안부가 어떠니 뭐 이런 그 미드 섹션 뭐 요런 단어들이 중안부까지 진출했어? 중안부까지 진출을 했다니까. 중안부가 지금 나의 중안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수출이 혀의 거기까지 됐어? 위치를 뭐 혀의 위치를 내 뭐 여기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때도 뭐 이거 코로 숨을 쉬면서 이제 입으로 숨을 뱉어야 되고 뭐 요런 그 룩시믹싱 테크들이 엄청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출이 저기까지 네, 됐구나. 뮤잉 요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저게 된다고요? 이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혀로 이렇게 입천장 누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또 된다. 아니 목이 펴져. 효과 있어? 예. 호작가. 근데 호작가가 근데 그래서 턱 관절이 살아 있네. 이게 최근에 또 김하온 그님이 뮤잉을 뮤잉을 해가지고 아 진짜로? 그 포토부스에서 이제 뮤잉 전후 그 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뮤잉을 안 했을 때 그 사진이 턱이 좀 턱살이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딱 뮤잉을 하니까 턱살이 이렇게 쫙 칼처럼. 기술이네 저거는 진짜. 이거 봐. 하다가 없었는데 여기 이제 뮤잉 전 뮤잉 후 오. 요런 이제 테크들이 나오기 생각을 했다. 약간 턱 관절을 좀 부각시키는. 근데 저 상태에서는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입은 닫아야. 입을 닫아야 되는구나. 말도? 전 지금도 붙이고 숙련되면 할 수 있어요. 와, 지금 뮤잉 중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도 뮤잉 중이야? 이게 호흡법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초사여인 상태로 있는 그런 느낌이구나. 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중학교 다니면은 중학교 때부터 저런 뮤잉병이 오는 거야. 턱을 보여주고 싶어서. 턱선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지위가 판단이 되니까. 저는 외모정병 치료법 압니다. 뭐죠? 뭐예요? 거울을 안 보면 돼요. 거울을 안 보면 치료가 돼요? 걸려본 적 없어가지고 치료라는 거는 좀.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에는 뭐 경락 뭐 이런 거 자주 하시는 걸로.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연예인 느낌 좀 내려고. 이거 외모정병 아닙니까 그거? 외모정병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막 얼굴이 막 너무 못생겨서 이래서 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나는 카메라 이 마사지 좀 받으러. 목과 경추를 풀고 싶었는데 그게 약간 미용 전문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10회 받아보니까
효과가 실제로 있대? 요즘 그래요? 댓글에 오메가사피 얼굴 많이 잘생겼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내 얼굴을 많이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안 좋은 점들을 계속 그니까. 파고들게 그렇죠. 되니까. 왜냐면 네. 저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막 2017년쯤에 이제 침착맨님 방송 나가면서 제 얼굴을 이제 모니터로 보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침에 세수할 때나 보지 막 영상에 계속 나오는 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게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외모의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헉! 나 점이 왜 이렇게 많지 얼굴에? 그래서 막 점도 빼고 실제로. 오. 네. 그 막 그런 게 진짜 생기더라고요. 너무 얼굴 자주 보는 거 안 좋은 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예. 근데 외모 정병이 있으면은 정병이 있어서 거울을 더 보게 되고 거울을 더 봐서 안 좋아지고 이런 약간 악순환이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외모 정병의 근원은 정병이 있는데 그게 발현이 외모로 되는 거야.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모에 뭔가 그런 꽂히는 거지. 그게 진짜 딥다운에는 어떠한 그런 좀 그 레킹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그게 내 외모 때문일 것이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쵸. 그런 식으로 많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여기서 뭔가 예뻐지거나 잘생겨지면은 면접에 붙겠지. 아니면 그러면은 뭐 좋은 더 잘생기고 뭐 능력 있는 남자친구 만나겠지. 오 요렇게 주여. 풀리는 거야.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거는 이 주파수는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 대중적으로 이게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요즘 젊은이라기보다 요즘 막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더 이게 뭔가 완화되고 있지는 않는 느낌. 왜냐면 핸드폰 딱 키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자기 얼굴. 인스타도 키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면 카메라 앵글로 이게 먼저 떠. 그래서 그쵸. 앱을 키면 내 얼굴 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음. 그리고 틱톡은 어제 내가 업로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업로드를 딱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면 카메라가 떠. 근데 딱 했을 때 바로 필터가 끼워 있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근데 이게 필터가 끼워지기 전에 살짝 그 글리치가 있단 말이야. 있죠, 갭. 있죠. 그 갭. 그 살짝 한 0.5초 정도 내 네. 얼굴 진짜 얼굴을 보여줬다가 딱 하면서 갑자기 내 피부가 막 골라지고 얼굴이 이렇게 갸름해지는 그 룩으로 가. 그러면 그럼 원래 내가 더 못생겨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네. 대비감이 있으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아. 나도 내가 그게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게 뭔가 깔리는 거야. 이 베이시스에. 이래서 애들을 핸드폰을 주면 안 돼요. 와 이거 노 이게 아이패드 맞아. 담론. 이게 맞아. 아니 SNS는 확실히 위험하고. 진짜 너무 너무 안 좋은 너무 것 예, 같아. 예, 특히 여자애들한테. 실제로 제가 최근 어떤 교육 관련 책을 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아무튼 SNS가 정말 안 좋은데 특히 여자애들이 이제 막 외모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막 SNS 금지시킨 주도 생겼잖아요 미국에. 호주에서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16살 이전까지는 이제 아예 SNS를 금지를 시키는? 근데 사람들이 어딘가에 미치게 만드는 거는 그걸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멸광하게 하는 거. 미쳤다라는 사인이죠. 이거. 예. 그래서 그게 금지시키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뭐 엄마 주민으로 가입하겠지. 어떻게든 하겠죠. 할 사람은. 네. 근데 진짜 뭐 허구한 날 뭐 하는 얘기긴 한데 네. SNS가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안 좋죠. 옛날에는 부자들을 그냥 드라마에서 상상해서 작가들이 쓴 부자만 봤잖아요. 파리의 연인 상류층은 이렇게 사는구나 드라마 보면서. 요거 근데 진짜 부자가 나오니까. 이제. 최근 오메가 사피엔 포스트죠. 인스타그램 is 데모닉. 이거를 데모닉.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까지. 이거 섀도우밴 준비되셨어요? 듀드 저스트 입대해라고. 예예 형제께서.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제 느끼냐면은 내가 진짜 뭔가 뭐 예를 들어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정말 뭐 긍정적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네. 그 다음에 폰을 봐야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 대비가 돼. 근데 그 부정적인 게 뭔가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자를 보고 뭐 이런 게 뭐 그냥 정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그냥 뭐 AI 프롬프트 15회 효율 100배 늘리는 활용법 이런 것도 나는 뭔가 유해한 것 같아 이제는. 왜냐면 그걸 그냥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이거 모르는데 포모. 계속 레킹인 거야. 뭐 그 부자를 보고 예쁜 사람을 보고 아니면은 뭔가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뭐 제가 뭐
이거는 근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뭐 제 부인이 뭐 바람을 폈는데 제가 뭐 만나야 될까요? 뭐 이런 거야. 그냥 당연히 뭔가 어떤 모종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누구가 캔슬 당했네. 효율 100배 이거 써야 되네. 주식 지금 이거 그냥 계속 내가 없어 이거야. 내가 충족할 수 있는 뭔가 가족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야.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데모닉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부정적인 건가 그럼? 인스타그램 보고 데모닉하대. 나 이거 보고 있는 건데. 아니 이거는 뭐 비판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인스타 없던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그 삶의 가치 같은 거 순위 매기면은 이제 약간 서구권에서는 그래도 가족이 1등인데 대체로 우리나라가 돈이 1등인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SNS 이런 게 끼얹어지니까 더 이제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이제 휘발유를 붓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인스타그램이 뭔가 인스타그램의 잘못도 당연히 있는데 이게 그냥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그 욕망을 발현시키는 어떠한 창구? 네.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정말 아니, 이런 게 포모 현상에 자기 것도 아닌 거 이렇게 올리시면서 자기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이거 슈퍼비 형 겁니다. 슈퍼비 형 집 놀러 가가지고 아니, 그럼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슈퍼비형 거 차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 근데 뭐 여기에 뭐 근데 설명이 없네요. 네, 슈퍼비형 슈퍼비형 거라는 것도 없고 태그도 없고 슈퍼비 태그라도 했으면 그래도 뭐 이런 거였는데 마치 자기 거있냐. 코딱지가 보인다. 사람들은 근데 코딱지밖에 안 시계를 보는데? 보지 않네요. 내게 아니란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네. 깨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코딱지만 보는. 코딱지를 보네요 저기서.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욕망들이 그러니까 나는 요즘 막 내가 이게 긍정적인 kom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막 요즘 운동을 해. 음. 그럼 운동을 잘하고 싶으니까 막 이런 운동 뭐 헬스 릴스 이런 게 뜬단 말이야. 그러면 또 와 저 사람은 몸이 저렇게 좋네. 그러면 근육정병이? 그러니까 막 저렇게 어떻게 해야 내가 저렇게 운동을 해야 루틴을 해야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굉장히 그 부정적인 뭔가 떫은 듯한 그 테이스트가 내 입에 결국에 남아. 레킹.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면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맨날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뭐 하세요도 불안을 일으켜. 나 안 하고 있는데. 아니 뭐 하세요랑 뭐 하지 마세요가 동시에 뜰 때도 있어요. 알고리즘으로. 네. 림보로 가버리는. 네. 그렇지. 진짜 좀 그냥 정보 과잉도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게 이게 인스타가 기점은 아니었던 것 같네. 뭔가 그 전부터 이런 코드 그 되게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차가운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뭐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녀 사냥 문화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이게 촉발된 것도 아니야. 원래 있긴 했어. 원래부터 있었어. 이런 캔슬 컬처가요. 네. 소셜 미디어가 없었는데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안 냈다. 아. 뭐 음주운전을 했다. 뭐 그쵸, 태도가 뭐 여기서 뭐 태도가 안 좋았다. 인성이 안 좋다. 요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캔슬이 되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네네네. 참 그거의 근원이 무엇일까? 왜냐면 그것이 이제 너무 퍼져가지고. 맞아. 근데 또 한창 2000년대 초반엔 또 그런 느낌도 뭔가 이게 계속 격동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때는 또 막 이제 뭐 정치적인 발언하고 정치적인 걸로 이제 막 풍자하고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도 있고 뭐 딴지일보 초창기 네. 그리고 뭐 주병진 선생님 뭐 요런 이런 무브먼트들이 있었어. 뭔가 이런 자유 미디어를 표방하고 이렇게 외치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분들이 뭐 변질이 되고 그분들이 또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 채널이 뭔가 삭제가 되거나 그 에센스를 잃어가거나 그 무한도전 노홍철 장가 보내기 곤장 에피소드 약간 그렇지. 그것이 큰 저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적 모먼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권이 뭔가 우리 PD들이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들 게시판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그 모먼트들이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시청자 중에서 일부 의견이 과대표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의 어떤 맹점 중에 하나가 다수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정말 극소수의 의견이 과대표돼서 그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약간 일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학교 관련한 뉴스들을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데 진짜 막 이상한 학부모들 많잖아요. 막 학교에다 이상한 요구하고 막 계속 민원 넣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학부모는 0.1%? 근데 그 이상한 민원이 과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친묵 다수의 부모들은 이제 그냥 얌전하게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느껴지면서 그런 작은 의견에 막 좌지우지하고 학교가 막 이제 흔들리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애초에 그냥 바로 컷. 그러니까 무한도전도 그 의견을 수용을 안 하고 그냥 곤조대로 갔으면은 좀 더 재밌게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의견은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개소리야 하고 그냥 잘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막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왜냐면 그게 미끄럼틀이거든. 그 딱 창고가 열리면은 루시퍼처럼 이게 딱 그 아킬레스건을 딱 찔렀다 싶으면은 계속 그걸로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더 다음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래서 넌 한번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딱 그게 더 발동이 되면서 스노볼링 되면서 더 커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종잡을 수가 없이 그거가 어느 순간 깨어나 보면은 나의 그런 초반에 그거는 다 잃고 맞아요. 이 사람이 굴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PD인 거야. 그거를 높은 사람이 저는 컷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책임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뭐 그런 민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에서 컷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이제 제일 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고생하는 거고 그런 어떤 시청자들의 그런 의견도 그냥 좀 높은 사람 선에서 컷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책임들을 잘 안 지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동이 그냥 공포 베이스에서 계속 행동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교장도 손쉽게 컷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뭐 어떤 인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컷했을 때 이 어떠한 모종의 미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학교 게시판에 또 뭐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뭐가 바이럴이 타고 뭐 그러면서 네이트판까지 퍼지는. 그렇게 뭔가 이 사람들 그 공포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봐온 게 그거니까 공포 사이클이 돌면서 이거를 이 사람들도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게 많은 시작인 것 같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중도라는 명목하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서 중도로 가면 또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고 이러다 진짜 이상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와 논리의 시대가 와야 그러니까 됩니다. 리스크 투자에서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으면은 리스크에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검사하잖아요. 어. 투자하기 전에. 그 리스크에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건 리스크에 보수적인 사람인 거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리스크 때문에 이거를 다 놓치더라도 요 리스크에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하향평준화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리스크 요만한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짜내는 게 맞다.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이거를 자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든 리스크에 보수적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이거에 맞추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병신 같은 거는 그냥 묵살 해도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맞아. 이게 나는 그 어느 느낌으로도 또 발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좀 카톡 같은 거를 씹을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누가 했는데 뭐 말이 안 돼. 네. 그럼 그냥 씹을 수가 있잖아.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그걸 씹는 게 불가능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거든. 난 서운하던데 누가 씹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선하지. 근데 이제 그 개소리를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가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불필요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씹힐 수가 있다라는 그 옵션에 내 자신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뭐 일시부로 뭐 싸웠었나요 최근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모종의 아니야. 뭔가가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게 좀 세대적으로 전일수록 뭔가 메시지가 갔으면 답장이 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떠한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바쁘다 보고 뭐 실제로 답변할 만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로는 뭔가 그러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룸이 좀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어택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거에 대해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나는 포인트가 나를 업신여겼다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를 무시당한 기분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세대적 트라우마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해. 뭔가 예. 그 막 식민 지배 당하고 막 과거에 그 중국에 이런데 막 어쨌든 작은 나라로서 생존하려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굽신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그냥 어깨 피고 쭉 하면 그냥 깨지는 거니까 굽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그게 뭔가 좀 DNA에 남아가지고 약간만 뭔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뭔가 뭐 이거는 무슨 버튼 눌린 것처럼. 비논리의 개념이랄까 이게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진상 민원인들도 그 기저에는 나를 무시했다가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진상 민원인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그러면 좀 주쌤은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복이요? 네, 울화통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받아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사람이 뭔가를 더 얻어가는 구조라면 화를 내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게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 같은 거 바로 높은 선에서 지침을 내려서 칼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의견에 무게를 주지 말고 아주 이상한 이상한 의견이 과대표가 돼서 멀쩡한 의견하고 막 50대 50의 비중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일 자체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의견은 거기에 애초에 무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건 이상한 의견이다라는 거를 바로 선제적으로 컷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완전 될 것 좋은 같은데. 포인트다. 근데 약간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국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화내도 어쨌든 뭔가 내가 느끼는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었어. 학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약간 시스템 이게 있는 거고 이건 뭐 CR도 그냥 안 먹히는 거야. 그냥 뭔가 정 아니면은 뭔가 인격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룸이 제로인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은 해외로 포인트, 릴레이? 나가면 예. 해외로 나가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야. 뭐예요? 뭔가 행정적인 이슈가 네. 너무 꽉 막혀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해가지고 유두리가 없다. 유도리가 너무 아. 없다 이거야. 근데 호소가 되거든 한국은. 근데 이거의 반대편이 이 민원인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국에서는 내가 그냥 뭐 해달라고 그냥 드리면 뭐 해주는데 아, 네네. 그 룸이 있는 거야. 아.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나 엎어? 나 좀 해줘. 땡깡 부리면 귀찮아서라도 해주시잖아. 또 이게 밀리니까 뒤에 사람들 이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한국 역시 행정 시스템 최고다 요거까지 포스팅까지. 그렇지. 그게 마무리죠. 근데 이제 미국 가서 그게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로야 네네. 제로. 딱 처음 느끼는 게 공항 시큐리티가 하면 그게 딱 느껴져요. 아. 옛날에 뭐 하면 뭐 김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잖아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미국 nope, 가면은 nope. 노 하고 그냥 바로 버려. 이게 일의 룸도 없어. 그래. 일의 룸도. 어. 감정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걸 공감을 일체 안 해줘. 하면 그냥 뭐야? 너가 미친 놈이지. 아. 누가 공항에 이딴 걸 가져와? 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바로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룸이 없으니까 개서운하긴 한데 논리적으로 더 가게 되지. 그냥 그래 이게 용납을 해 그래도. 근데 또 정확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전에 이상한 의견에 무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무슨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자가. 성별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별로. 35개 막 이러는 거예요.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근데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성별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남자 여자 두 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막 무슨 뭐 13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막. 그래서 거기서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건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젠더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인 성은 2개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청문회 같은 걸 하는데 미국의 어떤 되게 유명한 의사였나? 그랬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이 성별은 몇 개입니까? 아니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못났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그 정치적 올바름이랑 이제 캔슬 커처랑 계속 같이 가잖아요. 그게 엄청 퍼지면서 막 그런 대답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걸 보면서 되게 기괴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의 반지성적인 의견이나 생각은 이제 무시를 하고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거에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와가지고 딱 이제 하자마자 한 게 성별은 2개입니다. 법적으로 그냥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하고 성별은 2개예요. 네. 하고 법으로 그냥 땅땅땅 끝. 그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저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다 둘째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만 지랄 좀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할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 자기의 그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법적으로 이걸 뭐 왈가왈부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덕후 네. 이슈들이 있어. 그치. 덕후 이슈들이 그러니까 있어. 어떤 일련의 어떤 무언가를 서로 참이라고 놓고 놔야지 거기서 이야기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서로 참이라고 믿는 그 전제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발전적인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다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게 미국에서 진보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한국에서 굉장히 그 반대편에 있어서 또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성 이슈라던가 네네네. 젠더 이슈라던가.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연장전에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지. Let's go. Peace.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